샘 알트만 형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뭐 그 정도면 형님이죠. 콜라보레이션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는데 뭐가 좀 바뀌더니 뿅 하더니 이렇게 새로운 옆에 창을 만들어서 보이시나요? 여기 말풍선에 플러스 그 문단을 자기가 이렇게 드래그 하더니 그 문단만 딱 다시 씁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처음부터 잘 쓰지. 이렇게 써도 돼? 이거 범죄 아니야? 과학은 후진을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닥터GPT 21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챗GPT 캔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게 1월인가 2월 추울 때 시작했는데 더운 여름을 지나고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영상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2인 1실이거든요. 교수실이. 네, 룸메이트가 연수를 가가지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 자리를 뺏어서 어떤 역시 자연 채광이 훨씬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챗GPT 캔버스라는 거를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GPT 뭘 또 더 할 게 있을까 싶은데 우리 샘 알트만 형님이 열심히 이래가지고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뭐 그 정도면 형님이죠. 그리고 저는 뭐 이거 챗GPT나 뭐 이런 거 쓸 때마다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 만들 때 쓰려고 그런 클립들이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잘 편집을 해갖고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찍기도 전에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전 거를 다 못 쓰게 생겼어요. 새로운 게 또 나와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캔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픈AI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ntroducing Canvas라고 해서 New Way of Working with ChatGPT, Write and Code라고 해서 글쓰기하고 코딩하는 거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죠. 이쪽에 이제 대화창이 있고 이쪽에 얘가 만들어낸 그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로드에서 썼던 그런 아티팩트라는 기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쓰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기로는 Better Collaboration with ChatGPT인데 콜라보레이션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세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다 NEJM에 실린 논문이고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승모판 역류증, 중증의 승모판 역류증에 대한 치료로 요즘에 이제 중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RCT 연구들인데요. 세 편이 있어요. 이건 마이트랄 FR이라는 연구고 또 요건 코앞이라는 연구고 요거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Reshape Heart Failure 2라는 연구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에 대한 걸 하려고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유튜브 하고 있지만 원래 이런 시술하는 이게 본업이거든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판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잘 닫혀야 피가 안 새는데 심장이 심부전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심장이 점점 커지면 이게 문이 잘 안 닫히는 거죠. 그래서 역류가 생겨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판막을 붙인 다음에 앞에서 클립으로 집게로 찝어주는 그런 시술이 마이트라 클립 엠티어라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랜드마크 트라이얼이 이때까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코앞이라는 연구, 하나는 마이트라 FR이라는 연구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똑같은 시술을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코앞 트라이얼은 디바이스 한 군이 훨씬 좋게 나왔죠. 반면에 마이트라 FR은 양군간 아무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ESC에서 Reshape Heart Failure 2라는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디바이스를 사용한 군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타이브레이커 연구였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자세한 디스커션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 편의 논문을 가지고 제가 리뷰 아티클을 쓰는 거를 챗GPT 캔버스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모델이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4옴니가 있고
있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베타 버전이라고 나왔고, for Omni의 with Canvas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뭐 별 차이는 없이 이렇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파일 열어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논문을 파일을 올리고, 여기에는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파일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좀 저는 3개 올리고, 자, 이 논문을 기반으로 MT어에 대한 리뷰 아티클을 작성하려고 한다. 3000단어 길이로 영문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는데 뭐가 좀 바뀌더니 뿅 하더니 이렇게 새로운 옆에 창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매끄럽고 더 뭔가 똑똑해졌어요. 잘 요약해서 잘 비교를 하더라고요. 글을 작성을 하는데 글 작성하는 거는 뭐 원래 하던 일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다 작성하고 나면 이쪽 왼쪽에는 이제 채팅창이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작성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진 점이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걸 보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를테면 앱스트랙트 뭐 길이가 마음에 안 들어, 앱스트랙트 좀 더 길게 써라고 하면 얘가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쭉 다시 쓰고, 일을 좀 나눠서 했었어야 됐거든요. 앱스트랙트만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고치고, 근데 고치라 그러면 다시 쓰고 이러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소스도 많이 쓰고 뭔가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면 그 문단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말풍선에 플러스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이 문단에 대해서 edit or explain 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각각의 연구가 발표된 시기가 다른데 그 시기도 중요하니까 시기를 같이 기술해줘 라고 하면 그 문단을 자기가 이렇게 드래그 하더니 그 문단만 딱 다시 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날짜, 이 연구 기간들을 명시해서 써주고요.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이 Reshape Heart Failure 2는 최근 연구니까 결과를 좀 자세하게 써야겠다 싶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자세히 서술해 달라라고 하면 또 요것만 찍 긁어가지고 새로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같이 표현해 주죠. 이건 제가 올려놓은 파일에서 얘가 알아서 읽어내는 거니까 뭐 틀리지 않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알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환자의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두 개의 결과가 다른 거는.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 두 개의 연구에 다르게 나왔던 두 개의 연구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면 역시나 올려놓은 파일에서 잘 찾아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 내용도 쭉 있고요. 디스커션이 두 문단밖에 안 돼서 길이를 좀 길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또 길이도 길게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텍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밑에 보면 write something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텍스트를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가면은 연필에 플러스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suggest edit이라고 누르면 옆에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하고 오른쪽에 얘가 뭐 자기 의견을 냅니다. 자기가 써놓고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처음부터 잘 쓰지. 그걸 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스페시픽 이그잼플을 드는 게 좋겠다. 뭐 여기 이제 타이밍 오브 인터벤션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좀 설명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그 문장만 자기가 또 새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해서 마이트랄 FR 어쨌고 코압은 어떤 환자를 인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더 작성을 하고 계속 놀라운 건 굉장히 물론 제가 올려놓은 파일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잘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캐치해 가지고 고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서치에스트한 걸 보면은 이거 퓨처 리서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포텐셜 메서드나 어프로치에 대해서를 좀 더 쓰면 좋겠다. 뭐 그래 그러시죠. 그래서 쓰라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가 계속 서제스트를 하고, 그래서 그게 뭐 마음에 들면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바꿔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는 adjust length라고 해서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올리면 롱거, 낮추면 쇼터 해가지고 더 길게 쓰고 싶으면 쭉 올려가고 길게 쓰고, 반대로 짧게 쓰고 싶으면 낮춰서 짧게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딩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글의 독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쭉 올리면은 하이스쿨, 컬리지, 그래듀에이트 스쿨 있고, 내리면 미들 스쿨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어떤 사람 대상으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이어서 미들 스쿨로 해봤더니, 사실 이게 뭐 미들 스쿨에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좀 쉽게 썼습니다. isn't working well, hard, weaker 뭐 이런 단어로 조금 더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단어 선택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해주고, 또 이거를 그래듀에이트 스쿨로 바꾸면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쓰죠. 여기 보면 뭐 벤트리큘러 지오메트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쳐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거를 워드 파일에 옮겨 붙이고 복사해 가지고 붙이고 논문 형식으로 막 바꾸면은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또 따로 디베이트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 이거 범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더 복잡한 디스커션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과학은 후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해진 목적지로 과학은 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고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와서 오픈 AI에서 야, 논문 작성하는 거 안 돼, 이거는 연구윤리에 어긋나니까 논문 쓰겠다고 하는 거엔 답하지 말게 해, 이럴 수 없거든요. 뭐 복잡한 숙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요즘 드는 걱정 중에 하나는, 요즘에 피어 리뷰 하다 보면 황당한 그런 텍스트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논문 형식을 아마 논문 한 번도 안 써보고 GPT로 처음 쓴 것 같아요. 형식도 안 맞고, 최소 이 줄 간격 2칸 띄는 거, 투 스페이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써주고 바로 복사한. 저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를 보면 이거는 GPT가 쓴 거구나, 대충의 감이 좀 오거든요. 자주 쓰는 단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서브미션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논문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로 논문을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숙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캔버스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뚝딱 완성이 되죠. 제가 해놓고 나서 이거 그 디스커션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이제 다시 그 세션을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전 거는 이제 다음날 새로 들어가면 얘가 다 까먹기 때문에, 세션 런타임이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요거는 거기에 이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요 연구 결과가 디스크리펀시가 있는 거에 관련돼서 이제 proportionate MR, disproportionate MR, 이게 또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고, 요거는 제가 올린 3개의 파일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죠. 하지만 GPT가 학습한 기간 내에는 있는 내용이어서, 얘는 이미 제가 파일을 올리지 않아도 이런 proportionated, disproportionate 이거를 다 알고 있어서 쓰라고 했더니 아주 제 마음에 쏙 들게 썼습니다. 보면은 이 연구 결과가 다른 거는 여기 나오는 appropriate patient selection and timing of intervention, 이게 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proportionate, disproportionate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잘 쓰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PT 캔버스로 글쓰기 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쓰는 게 꼭 논문만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거는 뭐 꼭 제가 이거를 뭐 어디 서브미션에서 퍼블리케이션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요거 관련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개가 이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이 텍스트로 이렇게 써주면 제가 앞에 논문들은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요걸 쭉 봐서 이게 정리가 좀 되고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논문 쓸 때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나 펠로우 선생님한테 일단 그들이 써온 논문을 보면 막 바꾸죠. 막 바꾸. 저도 잘 못 쓰면서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바꾸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뭐 이 의정 사태 때문에 전공의도 없고 펠로우도 바쁘고 한데 그들의 역할을 이게 대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어떻게 쓰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은 GPT 캔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